안녕하세요. 수원 김기록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이런 진료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꼭 치과에서 해야 되는 치료인데 등한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강 예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학창시절에 저희 대학교는 11개과가 치과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방치과라는 과목이 이제 있었는데, 환자분들의 구강 질환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 의과 쪽에서도 예방의학 같은 걸 하죠. 백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적 조사를 해서 다른 질환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이런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가 예방치과인데, 요 예방치과가 얼마나 중요한 치료인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치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권유해야 되는 부분이 구강 예방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아프고 나서 치과로 오면 항상 아픈 치료를 하게 되죠. 충치가 많이 먹어서 오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치주질환이 심하게 걸려서 오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치과는 항상 마취주사를 놓고 아픈 치료를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 이유가, 일단 구강질환이 심해져야 내가 통증을 느끼고 이걸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아픈 치료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취를 들어가야 되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연에 치과가 아프기 전에 내원하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철저하게 배우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받고 그걸 갖다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예방치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아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치 어떻게 하면 안 먹지? 어떻게 하면 잇몸 질환 안 걸리지? 하면 입술질부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강 건강에서 제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기초적인 부분이 양치질입니다. 이 양치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강 질환의 발병률을 현격하게 낮출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잇몸병에 걸리거나 충치가 생기기도 합니다. 양치질은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치아를 닦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내 구강 환경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구강 용품을 가지고 내 구강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야가 요 양치질인데요. 다양한 양치질 방법을 통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을 하고, 충치와 잇몸 질환, 치과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죠. 제일 많이 이제 일어나는 요 질환들을 예방을 하고자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 이 부위별로 맞는, 그리고 본인의 치아 중에서도 겹쳐있는 부분, 똑바로 나 있는 부분, 공간이 큰 부분, 작은 부분 다 나눠서 양치질을 잘 할 수 있어야 구강 질환 자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양치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았다면, 예방치의학의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구강 세균 균주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피세포라든지 구강의 타입들을 가지고 세균막 검사를 하게 되면 내 구강 안에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고, 유해균이나 유익균이 얼마만큼 분포를 하고 있는지, 잇몸 질환을 잘 일으키는 피진지발리스라든지 충치를 일으키는 S뮤탄스균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 내 입안에는 많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들 입안에 어떻게 구강 세균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들이 또 예방치의학에서 하고 있고, 구취 측정이라든지 구강 질환을 병력 조사하는 것도 구강병리학 교실에서도 하지만 예방치의학 교실에서도 하게 됩니다. 보통 통계를 많이 내는 작업들이고, 구강 질환을 어떻게 앓고 있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앓고 있고, 아니면 어떤 질환이 연령대별로 자주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예방치의학과에서 다루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 치과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대학교에서 조사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통계 자료를 내는 작업들은 하지 않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세균막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구취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치과에서는 구취 측정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구강 상피세포를 이제 채취를 하게 되면 본인의 DNA까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는지, 내 구강 상태와 내 전신 건강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전공학이라고 하죠.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DNA 정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또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우리 머리카락이라든지 구강 상피세포를 가지고 구강 상태, 내 입안의 어떤 세균 균주, 내 입안의 어떤 질환들, 그리고 내가 유전적으로 잘 발병할 수 있는 이런 구강 질환들이 뭔지도 추적 조사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방치과에서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구강 유산균, 저도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영상을 찍기는 했었지만은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적으로 양치질을 안 하는데 구강 유산균만 먹어서 구강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내가 구강 유산균만 먹어서 어떻게 해결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건강한 구강을 이미 한번 만들었다면, 내가 치료를 전체적으로 받고 내가 지금 이제 유지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정도라면 우리가 구강 유산균으로 조금 더 부가적인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과에서 양치질 교육 같은 경우가 보험 청구가 되지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스케일링 정도가 이제 막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알고 오시는 경우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게 이제 정말 기초적인 정도의 예방치약인데 이 정도로 내가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내가 양치질을 잘 해주면 괜찮은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구강 부위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치과에서 열심히 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개인 치과에서 예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내가 양치질이 잘 되고 있는지, 내 치면 세균막이 잘 제거가 되고 있는지, 내 양치질 습관은 올바르게 되고 있고, 내 구강 안에 세균 균주들은 어느 정도로 분포를 하고 있는지,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체크를 갖다 받으시고, 내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집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치과라는 곳이 워낙 이제 가기 싫은 곳, 가면 무서운 곳, 아픈 곳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 환자분들께서 내가 구강 관리를 하러 치과에 꼭 가야 되나,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시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예방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병원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과가 아니다 보니 원장 선생님들께서도 바쁜 와중에 이렇게 구강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만한 겨를이 없어 보이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가 정말 안 되는 분들한테는 뭐 양치 습관이라든지 스케일링을 뭐 1년에 2번, 3번 정도 내원을 하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코멘트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안을 고려를 되게 많이 해봤고, 이번에 김기록치과에서 저희 예방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예방센터장님을 모시고 업계에서 한 40년 정도 이상 일을 하셨던 베테랑 치과 위생사 센터장님을 모시고 예방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예방센터가 시작이 될 텐데, 아쉬웠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대감이 크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환자분들 구강 위생을 조금 더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치아가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 전부 다 구강 환경이 다르고 부위마다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향후에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구강 질환을 예방을 하고, 이렇게 그 질환들을 예방을 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발치를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기 전에 미연에 내 치아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치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구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원장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치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특화된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구강 관리를 꾸준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방 치과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치과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많다 보니, 한 번 오시면 치료비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아껴보고 내가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헬스에 대한 어떤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요 포커스가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방치의학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임플란트만 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치아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면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이 치아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저희 다른 영상들도 시청 부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